오늘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완성한 이후에 같은 코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코드를 이리저리 수정하고 또 고치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컴파일 에러 혹은 잘 컴파일이 되었더라도 실행하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 번에 잘 돌아가는 코드는 문제가 있는 코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저렇게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코드를 열심히 수정하던 여러분은 현재 수정하던 파일을 기존에 잘 완성되었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파일은 저장된 이유이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돌아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코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저도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었는데요. 여러 번 호되게 코드를 잃어본 저는 참 다양한 방법을 많이 시도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비상용 파일을 사본으로 만들어서 코드를 관리해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파일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파일이 있는 폴더가 너무 너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원래 코드에 주석을 처리를 하고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사용해봤지만 주석과 실제 코드들이 뒤섞이면서 점점 더 지저분하게 코딩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슬기롭게 코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개발자를 지망하는 프로그래밍 입문자들이 조금 더 슬기롭게 코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인 슬기로운 코딩 생활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내 일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공감이 되었다면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파일과 프로젝트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인 Git과 GitHub를 공부할 예정이거든요. Git과 GitHub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둘의 차이가 잘 구분이 안 되거나 다들 이 Git과 GitHub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한 3번의 강의에서는 혼자 쓰는 Git이라는 테마로 여러분이 파일이나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Git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4개의 강의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기 위해 Git과 GitHub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Git과 GitHub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혀볼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Git이 무엇인지, 왜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Git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Git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폴더 혹은 프로젝트에 하나의 타임머신을 만들어 파일들을 관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언제든지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Git 역시 파일에 대해 어떤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서 해당 시점에 파일의 내용이나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원하는 시점에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두면 우리는 뒤로 가기로 파일의 수정사항을 뒤로 되돌리다가 코드를 망쳐버릴 일도 없고 똑같은 파일의 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폴더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그리고 주석으로 코드의 내용을 지저분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세이브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두고 코드를 계속 추가해 본 다음에 만약 실패해서 원래 코드로 돌아가고 싶다면 저장해둔 세이브 포인트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Git이 관리하는 폴더는 특정한 시점의 파일의 상태와 내용을 Git에 저장하고 우리는 이때 만들어지는 이 세이브 포인트를 하나의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버전들을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전 관리 도구가 바로 Git입니다. Git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코딩 생활이 정말 편리해지겠죠? 그럼 이제부터 Git을 한번 사용해보고 얼마나 편리한지 또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Git을 설치하고 타임머신처럼 작동하는 이 Git이 관리하게 될 폴더 하나를 만들어보는 작업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Git을 설치해보아야겠죠? 맥과 윈도우는 설치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 운영체제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실습에서는 기본적으로 맥을 사용하지만 Git을 성공적으로 설치하신 이후부터는 Git의 사용 방법이 맥과 윈도우에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치 방법입니다. 일단 자신의 컴퓨터에 X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설치 단계는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X코드를 설치할 때 Git이 함께 설치되기 때문이죠. X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맥 앱스토어에서 X코드를 설치하시면 자동적으로 Git이 설치가 되고요. X코드의 설치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나올 방법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Git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Git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지만 지금은 다 신경 쓰지 않고 오른쪽에 보이는 모니터 모양의 그림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로 들어오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는 홈브류라는 툴을 통해서 Git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브류는 맥에서 외부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홈브류를 설치하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요. 인스톨 홈브류 밑에 보이는 박스의 코드를 모두 복사한 뒤에 여러분의 터미널을 열고 복사한 코드를 그대로 컨트롤 V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Permission Denied 같은 오류가 나온다면 터미널에 sudo라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칸을 띄우시고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Git 사이트로 돌아와서 여기에 나와 있는 Git을 설치하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다시 또 터미널에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복사하실 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은 무시한 채로 뒤에 나와 있는 brew install git 이라는 명령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Git의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요. 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git -version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봅시다. 이렇게 입력했을 때 오류가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Git이 어떤 버전이 설치가 됐는지 나온다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된 것입니다. 윈도우에서 Git을 설치하는 방법은 맥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Git을 검색해서 Git 홈페이지로 이동한 이후에 우측에 모니터 모양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줍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른 내용은 모두 넥스트를 눌러서 기본 세팅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위에서 보이는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반드시 git bash가 설치하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git bash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터미널인데요. 이 터미널을 사용하면 맥과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도 리눅스라는 3개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실습에서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다른 언급이 없어도 터미널을 사용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윈도우의 사용자분들은 모두 기본 터미널이 아닌 git bash를 실행해서 사용해 주세요. 네, Git을 설치를 해봤으니까 Git을 실제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을 설치하면 Git은 그냥 설치만 된 거지 전혀 버전 관리 역할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폴더나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주어서 이제 Git이 그 폴더나 프로젝트를 계속 지켜보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git test라는 폴더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git이라는 타임머신을 한번 설치해 볼 텐데요.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터미널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에서 이 폴더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전공생분들은 리눅스 커맨드를 아셔가지고 잘 찾아가실 수 있지만 또 어떤 전공생들은 아직 잘 몰라서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이 폴더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 터미널에 드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경로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요. 여기 제일 앞에 cd라는 명령어만 앞에 붙여주시고
한 칸 띄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폴더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cd는 Change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it 테스트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git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 저희가 할 것은 항상 git init입니다. 이니셜의 약자겠죠? 그래서 git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시피 이 디렉토리 안에, 이 폴더 안에 비어있는 git 저장소가 초기화됐습니다 라는 명령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 비어있는 git 타임머신이 설치가 된 거죠. git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git 한 다음에 status git status를 이 명령어로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git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git status를 했을 때 이렇게 git 저장소가 아니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런 명령이 나오면 위에서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거라서 git init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git이 설치가 되었고 이제 저희가 버전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git한테 야, 여기 기억해줘. 여기가 이제 새로운 버전이야 라고 알려주는 사용자가 있겠죠. 근데 이 컴퓨터는 항상 저희 혼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다른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git에다가 버전 관리를 요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버전 관리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git한테 알려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명령어를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git config 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git에다가 어떤 설정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 다음에 global 하시고 user name 쌍따옴표 한 다음에 안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저는 제 이름으로 입력해 볼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git한테 이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앞으로 버전 관리를 요청하는 사람의 이름은 전여훈이야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거죠. 이 글로벌이라는 옵션은 사실 안 붙여줘도 되는데 이걸 한번 붙여주게 되시면 앞으로 사용할 모든 버전 관리에서 이 프로젝트의 버전 관리에서 사용할 이름이 전여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git이 원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버전 관리를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나중에 이걸 확인해 봤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버전 관리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git은 연락처를 위해서 이메일을 요구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적고 점 한 다음에 이메일만 이렇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쌍따옴표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메일을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여러분의 이메일이 이 버전 관리를 위해서 git에 등록이 됐습니다. 잘 등록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죠? 그러면 git config -list 하면 그 설정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유저 이름은 전여훈, 유저의 이메일이 이렇게 한동달.edu로 설정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설정 파일은 모양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가지가 설정이 잘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git을 초기 설정하는 것까지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git을 통해서 버전 관리를 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git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git을 설치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폴더 안에 git이라는 타임머신을
세팅해보는 과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 타임머신란에 계속해서 세이브 포인트를 저장하면서 버전 관리를 실제로 해보는 경험을 연습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